그런데 어제 사전투표를 7시간 앞두고 밤 11시에 딱 한 번 이 토론회를 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서울시장 TV 토론 특히 어제 처음이자 마지막,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네. 네. 보셨어요? 네.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 아이 뭡니까? 네? 그럼 좀 이따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김혜원 대변인부터. 네. 자, 서울시장 토론회 네.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김혜원 대변인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정말 2시간 동안 이제 생방으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부족했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 서울시가 워낙 또 25개 구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그 여러 가지 그간에 서울시의 업무를 어느 만큼 해왔는지도 사실은 다른 후보들께서 좀 질문을 많이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1위를 놓고 이제 다투고 있는데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불거진 것들이 많습니다. 뭐 아기씨 굿당도 있고 뭐 칸쿤 문제도 있고 시작부터 이 선거 초반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그 주폭 사건까지 다 불거져 나왔는데, 문제는 그 칸쿤 일정에 동행을 했다라고 지목되는 또 그 분이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비리 의혹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의 계약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검증하기에는 어제 그 2시간이라고 하는 방송 시간을 4명의 후보가 나누는 것에는 너무나도 좀 촉박한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우리가 좀 다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요, 그렇게 되면은 이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사전 투표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런 깜깜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의혹이나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터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깜깜이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데다가 사전 투표하기 바로 전날, 그것도 7시간 전에 TV 토론 하나 보고 내가 어떤 후보를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굳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2시간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이 깜깜이 기간 때문에라도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거 문제나 뭐 교통 문제, 1인 가구 그 외 고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심층 있게 좀 서로 토론을 하고 다룬 것은 있었지만, 이 개개인 후보의 의혹에 관련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원호 후보도 뭐 네거티브다 하고 답을 회피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우리 오늘 성원석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토론하자라고 의제를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깜깜이지만 한 번 더 토론회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서울시장 토론회는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서울시장 토론회를 하다가 다른 쪽 이야기로 넘어가느냐고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같은 범주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제 의견이에요. 왜 토론회가 중요하냐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용인시장, 용인특례시장 토론회 할 때 모 후보가 본인 주소를 몰랐어요. 네. 주소가 말이죠. 선관위에 보면 용인시 기흥구 기흥용로로 되어 있거든요. 번지 아십니까? 제 집 주소요? 예. 집 주소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기흥역 주변입니다. 아니 본인이 살면서 집 주소를 모른다고요? 구갈동입니다. 몇 번지인지 모른다는 거죠. 주거 형태는 뭡니까? 자택입니까?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월세입니다. 월세인데 왜 신고에 재산 등록 보면 월세 보증금 안 냈습니까? 월세 보증금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주거만 그쪽으로 주소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장전입 아닌가요? 위장전입 아닙니다. 본인 주소를 몰랐잖아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인천시장 토론회 할 때도 보면 제가 직접 봤는데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경기도지사 토론회를 봤는데 팹리스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파운더리 어떻게 할 거냐니까 파운더리가 뭔지 잘 몰라요. 이렇게 되면 토론회가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가면 이거 검증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토론회라는 게 정말
유권자에게 검증을 위한 꼭 필수 과정인데 이렇게 한 번 하고 넘어가면 진짜 검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2번 이상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네, 저도 매우 공감을 하는 게요. 저는 정치인의 본질은 결국에 정책 판매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판매 대금을 돈이 아니라 표로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상품을 표로 사줄 시민들 앞에 본인의 정책이라는 상품을 소개할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정작 나라는 정치인을 시민들에게 팔겠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이라는 제품은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 상인이 본인 물건 안 보여주고 아유 어머니 그냥 사세요 이러시는 분들은 보통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신을 안 보여주고 그냥 저 찍어주십시오 하는 정치인이 시민들 보시기에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요. 정원호 구청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희 김정철 후보가 본인에 대한 검증을 하니까 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걸 얘기하냐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께서 그렇게 정책 토론하자고 할 때는 도망 다니셨거든요. 이분 토론 안 하고.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정책으로 얘기하자고 토론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토론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본인께서 그렇게 피하니까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 1,000만 서울 시민의 그 이끌어 나가는 아니 시장을 뽑는 자리인데 검증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1회 정도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그 이후에 정책적인 부분이 이야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본인께서 도망만 다니셔서 이제야 겨우 정말 사전투표 7시간 남겨놓고 밤 11시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 토론회에서 본인에 대한 검증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 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런 토론 같은 게 자리가 계속 있으면 후보들이 공부를 하고 자기가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게 한 번이고 대충 11시니까 이거 못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밤 11시에 누가 이게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못 깨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 번만 넘기고 말지 뭉개고 말지 이재명 대통령이 저 대선 토론회 때 한 것처럼 왜 그렇게 극단적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말 돌리기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때우고 넘어가고 어떻게든 당선만 되면 돼 이런 게으른 정치인을 양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한 3회에서 5회 정도로는 특히 서울시장이나 뭐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 규모에 따라서 3회에서 5회 정도 강제적으로 시간대 역시 정해서 하도록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합리적이고 그리고 진짜 매우 합리적인 민주당 인사시죠. 여선웅. 아니 작가님 왜 웃어요? 너무 합리적이어서. 봐요. 합리적이고 온화하고 맞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이렇게 합리적이고 온화한 분은 내가 못 봤어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단서가부터. 여선웅 부대변인은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법정 토론회 더 많아져야 된다. 찬성. 선거법 개정해서 아예 법정 토론회를 2회 이상으로 바꾸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번에 뭐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토론회 관련이 왜 좀 알 권리가 약간 좀 부족하다. 그러한 기회가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요. 그냥 지난번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하루 전날 11시에 법정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세훈 후보는 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죠? 그때는 이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2010년에 또 그때도 오세훈 후보가 아예 그냥 다자 토론회로 방송에서 주관해가지고 토론회 하기로 한 당일날에 갑자기 방송 토론 안 나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방송 토론회가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때 오세훈 후보가 왜 방송 토론회 무산했냐면은 지금 구도가 그때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도 있었는데 아니 뭐 저기 뭐 민주당이랑 노회찬이랑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2대1로 3대1로 공격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불공평하다. 그래가지고 룰 세팅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에 토론회 안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비판 왜 토론회 안 연다고 비판하는 거 자체가 약간은 저는 오세훈 후보 다른 우리 일반 시민들 여기 나오고 이런 분들은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세훈 후보가 본인은 과거에 다 그렇게 해놓고 약간 이중잣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개혁신당 어제 김정철 후보가 저도 예전에 방송도 한번 같이 해봤지만 김정철 후보님께서 그 방송하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TV 토론을 하면서. 왜 사과를 했냐. 저도 이 TV 토론 주제에 맞지 않는 질문을 드려가지고 죄송하지만 너무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서가는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계속해서 네거티브 지금도 뭐 칸쿤이랑 이런 이야기 하는데
토론 주제와 맞지 않는 계속 일방적인 주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토론 룰 세팅에 뭐 주도권 토론하고 답변하고 이런 게 시간을 제약을 두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토론의 한계였던 거죠. 근데 이런 토론회가 뭐 과거에도 있었다고 이제 뭐 변명하지 말고 다음 지방선거, 다음 국회의원 뭐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런 거는 조금 법정 토론회 횟수를 조금 더 늘리자. 그리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프라임 시간대로 앞당기자.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과거에 뭐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에 뭐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고 지금 와서 계속 하자고 한다는 그렇다면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 그렇게 하느냐 그럼 그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일 만만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만 특정해가지고 이 토론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부분에서도 토론회는 꼭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정도는 꼭 있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뭐 검증을 위해서는 두세 번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가지 검증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여선흥 부대변인은 검증의 필요성 그리고 토론회가 한 번 이상은 더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뭐 두 번, 세 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에다가 또 건의 좀 하시고 선거법 개정 이야기가 지금 네. 있는 걸로 알아요. 이거 1회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고 뭐 하정 후보 말로만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근데 그저 실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주장을. 네. 근데 뭐 현실성은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지금 어쨌든 굉장히 과거에도 토론회 2022년 찾아보면은 송길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양자 토론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때뿐이고 다시 끝나면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어쨌든 토론회 더 하자는 이야기가 조금 많이 언론들에서도 많이 좀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선거법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슬픈 게 이제 방금 전에 민주당이 반대로 과거에는 이런 슬픔을 겪은 거잖아요. 토론회를 더 진행하고 국민 앞에 나서고 싶은데 뭐 국민의힘 후보 그 당시 국민의힘 후보 이름이 아니었더라도 그러니까 거부해서 이런 아픔을 겪어보셨으면 지금 다수당이셨는데 좀 하기 전에 추진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반대로 오세훈 시장한테 너희 그때는 넌 피하고 왜 지금 와서는 이래라고 하지만 민주당 역시 그때는 그렇게 하자 그랬으면서 다수당이 되고 본인들이 그런 제도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겼음에도 선거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렇게 3당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움이 있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례 있다고 사실 괜찮은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오세훈 시장이 토론을 한번 당일에 뭐 무산을 시켰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상대당 상대 진영에 있는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하는 문제는 사실 토론회의 구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일화를 할 어떤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두 후보가 상대 진영의 후보와 함께 토론회에 당일날 그렇게 나온다면 협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림은 누구나 그리게 될 것이고 그거는 이런 토론회의 이 기본 세팅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이유는 솔직히 합당하다는 생각이 제 기준으로는 들고요. 네. 그리고 그 김정철 최고가 뭐 토론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한다라는 사과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김정철 최고가 되게 젠틀맨이어서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토론회에서 사실 그 주폭 사건과 그 5.18을 핑계로 댔던 그 사건 그리고 칸쿤에 왜 여직원과 동행을 했고 그 여직원이 그 다시 채용이 될 당시에 뭐 가급 공무원으로 네. 채용될 동시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의혹을 제기했던 문제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지원자가 그 당시 몇 명이었는데 임모 이 직원이 그 당시 그 가급에 채용이 됐던 그 칸쿤 여직원분이 어떠한 훌륭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채용이 됐는지를 그 사건이 칸쿤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토론회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한 달 넘게 지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이 캠프에서도 이 임모 씨가 채용 과정이 어떠했고 어떤 합당한 이유로 다시 채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어떤 준비를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철 후보가 몇 명이 신청했냐라고 물었을 때 그 지원자 수도 대답을 못하면서 계속해서 네거티브라고 답을 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은 그거는 사실 우리가 토론회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우리 서울 시민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도 그게 뭐 어떤 남녀 문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친분 있는 사람을 가급 채용을 하고 재채용을 하고 다시 캠프에 넣었다가 다시 채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온당치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온갖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도배가 됐던 거잖아요. 뭐 주폭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이미 2018년에 아주 오래된 얘기였지만 이런 사생활에 네네네. 관련된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TV 토론에서 공직자 그것도 한 시나 도의 살림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리더를 뽑는 선거에서는 그런 사생활 문제까지도 결국에는 우리가 검증을 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니즈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들은 토론회에서 다루는 것이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딱한 말씀 드리면 네, 아까 말씀하세요. 단일화 이슈 관련해서 네. 단일화 때문에 저거는 토론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단일화 이슈 언제든지 모든 선거에 다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 북각 같은 경우에는요 단일화 이슈 계속 있지 않습니까? 박민식 후보 한동훈 후보 사실상 같은 당 출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 2대1이에요. 그거 만약에 하정 후보가 그 토론 거부했으면은 얼마나 욕먹었겠습니까? 평택도요. 평택 단일화 이슈 있어요. 그게 단일화 이슈 가지고 토론 거부한다? 그거는 저는 뭐 납득되지 않는 뭔가 이 근거다, 명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입장을 다 들었고요. 자, 어제 토론회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어제 세 분에게 각각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궁금한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느 후보가 제일 답답하고 제일 어이가 없었다. 그 부분도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이유하고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할까요? 네. 아니, 말씀 잘하시는. 네. 네. 입이 조금 더 풀린 김에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아 잠깐 그러면 뭐 하나 듣고 갈까요? 좋아요. 네, 듣고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뭘 틀어드리면 네. 여기에 뭘 맞춰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 제작진들이 여기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냥 우리는 그냥 준비한 거예요. 네. 네, 준비한 거예요. 이거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 PD님들이 준비하신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쏘세요. 5년 내에 36만 호를 공급하겠다. 매년 8만 호씩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통계를 보니까 3만 9천 호 착공 기준으로 공급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한 거에 절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임 시장 시절에 389군데 해제했던 거 맞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부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말씀 못하는 게 그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오세훈 후보는 전략에 아직도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를 제가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 보셨는데 저는 개입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원호 후보가 이거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공급을 안 했느냐, 왜 31만 원 공급 안 했니, 6만 원 공급 안 했냐고 계속 따지던데 좀 공약이라던가 서울시 행정을 좀 공부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31만 호를 완공을 하겠다, 입주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파트가 무슨 빵입니까? 아니 아파트가 무슨 김치찌개냐고요. 예? 이게 그거 31만 호를 그냥 뚝뚝뚝 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이게 공급하기 직전에 뭡니까? 하여튼 그거를 다 하여튼 그걸 나도 용어를 잊어먹었네. 준비를 해야죠. 예. 하여튼 그걸 다 해놓은 거예요. 네. 맞아요. 다 해놓은 건데 참 제가 용어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우선 저는 그 이제 개혁신당 후보님이 김정철 계속 최고가 전 입에 붙어가지고 네, 네. 후보님이 그 달력을 꺼내셨잖아요. 저 진짜 빵 터졌는데 오늘 아침에 정원호 후보하고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이대 센터장 그분과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주제로 돌아와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지대 정당의 입장에서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정원호 후보님,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탁상 달력이 바로 정월 후보님이 도망 일지입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에 뒤에 숨어서 토론 제안을 회피하신 날짜마다 제가 직접 X표를 쳤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거를 불안전 판매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계의 불안전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의 삶을 이렇게 부실한 상품에 맡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토론을 했다고 하면 주제와 관계없는 흑색선전, 네거티브 이런 걸로 점철이 될 게 뻔한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토론의 기회가 오늘 한 번밖에 없고요. 네. 지금 내일이 사전선거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마 사전선거일 토론을 됐네요. 네거티브로 지금. 하려고 토론하자고 한 거네요. 네? 이걸 보니까 쇼츠로 정말 많이 돌더라고요. 도망 달력 이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런 횟수로 이 개혁신당 우리 김정철 후보도 그렇고 우리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계속해서 토론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달력에 도망 하고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는 요게 사실 좀 코믹한 요소였기 때문에 토론이 그 북값 토론보다 조금 재미는 없었어요. 그냥 시청자의 입장으로 볼 때 도파민 터지는 건 좀 적었어요. 잔잔하게 2시간 가다 보니까. 근데 저기서 정말 좀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이제 앵커님이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구지정이요. 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이 보통 18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아파트 원래 있던 노후된 아파트 하나 새 아파트로 바꾸는데, 근데 이것을 오세훈 후보가 이제 신통기획을 그 시장 당시에 하면서 상당히 많이 이 기간을 줄였어요. 그래서 뭐 여의도도 그렇고 뭐 강남 지역도 그렇고 강북에도 그렇고 많은 지역들이 이 재건축 허가 받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조합원 만들고 하는 그게 그렇죠. 진짜 10년이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2주 완성하는 것만 해도 2주 시작부터 완성하는 게 한 5년이 걸리는 거면 이거를 상당히 많이 앞당긴 건 맞다는 것이 그 지역의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완료를 못했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자판기처럼 돈 놓고 누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호 후보가 조금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3선을 했잖아요. 성동구에서. 제가 그 당시에 성동구 살았기 때문에 잘 알죠. 근데 정원호 후보가 들어왔을 당시에는 아마 그러니까 제 기억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뭐 옥수동이든 금호동이든 재건축이 이제 재개발이 아파트들이 그 산 언덕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아주 멋진 아파트들로 이제 거의 만들어지고 이제 입주를 하고 그런 시점이랑 맞물리는 걸로 제 기억에는 그래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학습이 본인이 구청장을 처음 맡았던 시기에는 그 앞이 사실은 험난합니다. 그죠? 세입자들 다 이제 이주해야 그렇죠. 되고 조합 만들고 이게 진짜 어렵고 본인들끼리 이제 막 법정 소송이 붙고 대법원 판결 받고 이러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걸 겪어보지 못한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청장을 할 때는 그 아파트가 입주 그렇죠. 그 단계였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네. 그 지구 지정하고 무슨 이사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는 본인은 그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밥상에 차려준 거 숟가락 들고 먹기만 해서 그 밥상을 차리기까지 재료를 다듬고 끓이고 요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좀 인식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답답하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김정철 후보가 이제 그 과거 주폭 논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 당시 양천구청 속기록에 나왔던 여직원에게 외박을 요구해서 폭력이 있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게 기회를 그러니까 드리겠다.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를 드리겠다고. 저 역시 공감을 하는 게 이게 물론 뭐 민주당에서 뭐 완전 가짜뉴스다 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가짜뉴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것도 그냥 속기록에 나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지 이 내용의 증명이 아니거든요. 민주자유당 의원 보좌관이었던 이재곤 씨는 31년 전 술집에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 일행에게 맞아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는데 두들겨 패니까 생명의 약간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띠동갑 되는 뭐 동생들한테 맞았다는 그 이유가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상했어요. 이 씨는 당시 정 후보 측 술자리에서 소란이 벌어져 이를 말리려다가 사건에 휘말렸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당시 구의회 속기록엔 정 후보 일행이 여정업원 외박을 요구하는 과정에 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가 만류하다가 폭행이 벌어졌다고 돼 있습니다. 5.18 관련 논쟁이 발단이 됐다는 정 후보 측 주장엔 황당무계하다고 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데 합석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이가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말입니다. 정 후보 측 해명으로 자신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사람이 돼버린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그런 세대에 살았고 제가 5.18을 마치 이야기해서 맞은 것처럼 그게 이야기가 되느냐 그 이야기야. 하지만 당시 정 후보의 상급자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은 이 씨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화돼서 5.18까지 얘기하다가 제가 조금 격분을 해서 폭행이 일어났고 정 후보 측도 당사자들의 기억이 엇갈리지만 판결문엔 정치관계 이야기를 나누다 다툼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정 후보에게 폭행 전과와 외박 요구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원호 구청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본인께서 그런 일이 없었고 하면 그냥 그러지 않았고 이러이러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정철 후보가 이거는 정원호 후보에게 흔히 얘기하는 어시스턴트를 올려드린 거라고 봐요. 국민 앞에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딱 이야기를 드린 건데 뭐 그때 기사를 보시면 뭐 아니라고 스스로 말씀을 못하세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저는 그냥 아니라고 하시면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거는 그때 있었던 속기록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이분의 말이 증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 아니다 라고 자신이 속전하게 얘기하고 그런 이제 얘기가 됐으니까 앞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도 못 하시더니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정책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만 합니까? 본인께서 이런 이야기 하자고 이런 검증하자고 정책 얘기하자고 하실 때는 일주일 내내 도망 다니셔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원호 후보님이 참 착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저 같으면 그냥 아닙니다 뭐하고 탁 얘기할 것 같은데 굳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양심 없이. 그래서 이분이 착하시구나. 자,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답답한 부분, 뭐 이런 것 중에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후보 이런 거. 그러니까 당연히 권영구 후보겠죠? 네. 아유 그 하이라이트 없어 뭐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더 낫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토론회 다 못 봤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 인상 깊었던 토론회 근데 왜 못 본 거예요? 아니 그 하이라이트로 그러니까 봤는데 토론회를 왜 못 봤냐고요? 토론회요? 네. 네. 아니 그냥 뭐 내용 다 뻔한 내용들. 아니 네. 근데 토론회를 왜 못 봤어요? 봐야 돼요? 예? 네. 하이라이트로 요약해서 봤습니다. 너무 늦어서 못 본 거죠. 뭐 그냥 네. 네. 그러니까 토론회를 그러니까 토론회 자주 하고 빨리 네. 또 시간을 앞당겨야 된다니까요. 네, 그것도 다 그러니까 찬성, 여당이니까 좀 건의 좀 하세요. 건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했던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방금 이제 영상에서 편집을 해주셨는데 어제 그 정원호 후보가 매우 적절하게 오세훈 후보의 약점을 잘 찔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오세훈 후보만큼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할 말이 없다고 보는데요. 어제 오세훈 후보, 그러니까 어제뿐만 아니라 오세훈 후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박원순 전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 관련해 가지고 그게 본인의 그 공격 포인트로 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 부분을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고 제가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아 그래요? 네, 부동산 전문가죠. 자칭 그럼 전문가입니다. 지금 어디에 사면 좋을까요? 네. 부동산 전문가인데 지금은 이제 주식에 투자해야 되죠. 근데 부동산 전문가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박원순 전 시장이 정비구역 380개를 해제했다고 그거를 이제 공격 포인트로 삼는데 그 정비구역 380개가 박원순 시장이 그냥 해제한 게 아니라 그 정비구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해제를 요구해가지고 해제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정비구역의 분들이 왜 그 조합원들이 왜 정비구역 해제달라고 요구를 했냐? 2012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빚내서 집 사라. 그때 박근혜 정부 그 시기인데 그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재산권 행사에 굉장히 규제가 많습니다. 쉽게 팔지도 못하고 그렇기 샀어요. 때문에 그 조합원들이 본인들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해가지고 해제를 한 것인데 그게 마치 박원순 전 시장이 무조건 주택 무정 개발 안 하고 도시재생 사업하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팩트가 아니고 실제 기사 같은 것을 찾아보면요. 2014년도에는 강남도 미분양이 나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그 박근혜 정부가 발표를 하는데 무슨 발표를 하냐. 그 양도세를 전면 감면해 줍니다. 미분양 아파트 사면.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해도 안 하는 그 시기에 정비구역 해제하라고 시장한테 요구하면 그걸 안 해줍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뭐 비판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 물론 박원순 시장이 그 이후에 그 16년도 그 즈음에는 부동산이 다시 화랑기로 접어들거든요. 그때 이제 적절하게 대처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강남 구의원이었고 제가 강남구청장 출마했었잖아요. 저는 그 정원호 후보랑 똑같이 35층 규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무조건 풀어주라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의 주장과 정원호 후보의 주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도 판넬 들고 나도 그때 박원순 시장 그 2016년 17년도에 부동산 하락기 때 그 약간의 도시개발 막는 그 규제에 대해서 비판했었다. 그렇게 똑같이 지적을 한 점 그것들이 약간 눈에 띄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안전 관련돼서 삼성역에 이제 철근 누락이 있었는데 그 철근 누락 관련해 가지고 정원호 후보는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할 때부터 계속 안전을 첫 번째 우선 그 주제로 뒀었는데 그 성동구청장 그만둘 때도 마지막 결제가 안전이었고 서울시장 되면 1호 결제 뭐 할 거냐 그럴 때 안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안전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이제 부각을 했었는데 네. 어제 그 자리에서 약간 오세훈 후보가 긁혔는지 삼성역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거기가 가면 무슨 도움이 되냐 이렇게 약간은 발끈을 하셨어요. 그런 점들이 이번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 문제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안전 이슈가 그래서 선거 막판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연결되는 거죠. 네. 자,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바로 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물고 들어가 볼게요. 자, 어제 보면 오세훈, 정원호 두 후보 간의 공방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전임 시장 시절에 389개 군데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해제했다. 한마디로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를 뿌려놓고 나가서 원상 복구 중이다. 오 시장이.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오 시장이 얘기했어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네. 볼까요? 네. 우선 주민들이 그 당시에 반대가 있었다. 그 재산권 문제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강행하지 못했다라고 하기에는 이 개수가 사실 너무나 많고 저도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살아봐서 아는데요. 이거 안전등급 D 나오고 C 나오고 하는 아파트들 수두룩했습니다. 그 지역에. 아직까지도 그때 D등급 받았지만 아직까지 재건축이 못된 그런 단지들이 여의도에 엄청 많죠.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밖에 나오면요. 옆에서 부스러기 막 떨어집니다. 건물에서. 근데 그냥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이런 주민들의 의견, 그 반대를 수렴해서 어떤 정책을 철회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영향을 준다고 한들 그러기에는 이거는 안전 문제이잖아요. 그럼 정원호 시장도 그렇게 안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박원순 시장은 안전이 안 중요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도 밀어붙일 게 있고 밀어붙이지 않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서울역 고가를 그때 공원화하는 것도 그 당시에 이 주민들이 반발이 정말 심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의 고가를 공원화하는 건 추진했잖아요. 그럼 반대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거보다 지금 이게 안전과도 직결되는 이 재개발 해제하는 것들은 주민들 반대한다고 그냥 알겠다 그냥 해제해준다 이게 저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양도세를 해제하는 건 이거는 서울시가 아니라 이거 정부가 그 당시 정부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부가 네, 하는 그거는 박원순 시장이 아닌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 좀 그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아서 그 재건축해도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 민간이 안 뛰어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재건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냥 이 정비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주장했다. 네. 그래서 해제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양도세도 제가 양도세를 꺼낸 게 그 박원순이나 뭐 저기 그 당시에 오세훈이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양도세를 아예 100% 감면해줘서 집을 잘 팔려게 하려고 했었다. 네.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못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정원호 시장님 같은 경우엔 이제 아시구 땅 논란도 있잖아요. 이게 뭐 뭔가 뭐 무속 이런 쪽으로 얘기가 갔지만 결국 이게 재개발 당시에 기부 체납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속 시원하게 얘기가 나온 게 없어서 혹시 그럼 지금 정원호 캠프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단은 그 기부채나 그 사업이 시행된 그 초기에 일단은 정원호 그 후보가 구청장이 아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네. 구청장, 아니,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랑 아예 관련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정원호 후보가 그 이제 그 재건축이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적법하게 그냥 조합에 알려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기부 체납을 요구한 거는 그 당시에 시작할 때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원호 후보가 그 당시에 사업을 초기에 진행됐을 때 초기는 구청장이 아니었는데 이걸 어제 오세훈 후보가 그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정원 후보가 명쾌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그때 구청장 아니었다. 사업은 그 이후에 진행됐고 내가 구청장이 돼서 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적법하게 진행했다. 이게 딱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간단한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만 봐서 그래요. 네. 그걸 풀로 봤는데 어떻게? 그게 근데 그게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었고. 아시구 땅 그 체납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그 기부 체납 문제 가지고는 그 앞쪽 문제였고 어제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문제는 뭐냐면 그 성동구죠. 성동구에서 그 재개발을 했던 그래서 제대로 그 재개발이 제대로 된 부분이 한 지역구인데 한 2,000세대 뭐 정도 되는 지역구가 하나인데 거기에 그것도 맨 처음에 시작한 지구 지정을 해준 것도 오세훈 시장 때예요. 그래서 완공이 돼가지고 입주가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거는 그 정원호 구청장 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준공 지연 사태가 나서 준공 완공 심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이게 준공 지연이 계속 된 거예요. 그 관련해가지고 어린이집 문제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거 문제 해가지고 맨 처음에 돈을 내고 난 다음에 뭘 하라고 했다가 그게 안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집이 2개 정도가 필요한데 하나만 있고 하나는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조합원들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지역 주민 중에 어린이집을 아이를 둘을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한 아이는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 보내는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고 지금 둘째 아이는 지금 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이런 불편함을 계속 겪으면서 준공이 안 나는 준공 지연 사태가 계속 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 공무원 김모 씨라는 공무원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했느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징계 여부에 대해서 절대 대답을 안 하고 딴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정원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재태 씨랑 잘 아시죠? 잘 모릅니까?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200억 원의 재산 가치로 추정되는 아기시당 구땅 구청에서 조합에 기부 찬압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또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구청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그러면 조합장이 배임죄로 구속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구청이 네. 하라고 그러지 않은 거를 했습니까? 네. 오세훈 후보님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건 2008년 그러니까 국힘당 계열 한나라당 전임 시절 제 말씀 듣고 말씀하시죠. 제 시간입니다. 제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질문하셨잖아요. 질문했는데 2008년도에 한 거를 2014년도에 유지를 했잖아요. 그 점을 설명해 오세훈 달라고. 후보님 반칙하지 마십시오. 그 점을 설명해 달라고. 반칙하지 마시라니까요. 제 시간이잖아요. 30초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 말씀을 못 하실 텐데요.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왜 끊고 하십시오. 반칙을 하십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한나라당 구청장이 잘못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건 잘못된 거다. 기부 체납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조합과 아기시당 측에서
그것을 진행한 겁니다. 이 문제는 이 명확합니다. 정도면 됐습니다. 30초 하셨고요. 수사하면 밝혀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도 엉뚱한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에 현금으로 내라고 그랬다가 건물을 지어서 하라고 그런 거는 아까 사과를 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에 준공이 제때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1년 동안 30군데가 준공이 났는데 입주를 했는데 28군데가 준공이 나고 2군데가 입주 후에도 준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거짓 해명을 하시는 것은 이거는 천만 서울시정을 책임질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주민들은 3년 동안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징계하셨습니까? 1000가구가 입주를 해가지고 어린이집이 없는데 어린이집 있습니다. 들으세요. 어린이집이 잘못 알고 하나가 계신데요. 있는데 작은 게 있는데 큰 게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작은 게 있는데 큰 게 완공이 안 돼서 아이를 둘 키우는 집이 하나는 큰 아이는 먼저 살던 동네다 보내고 하나는 이곳에 보내는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조합과 의견이 달라서 8개월이 늦어진 영향도 있습니다. 그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 이거 여기에서 부분 준공은 가능한 일이고 거기 행당 7구역은 안 가능합니까? 자, 제 말씀 들으세요. 행당 7구역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 없으신가요? 네. 어린이집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도록 법에 돼 있는데 그거를 법령 해석을 잘 못해서 이 부분은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제 말씀 듣고 답변하세요. 17억 원을 반환하면서 7천만 원을 이자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공무원 징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조합에게 거를 답변하세요. 조합에게 징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덮개 공원을 만들으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해놓고 허가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질문에 얘기하신 거 답변해 아닙니까? 주십시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서울 시내에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578군데가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 부분 준공한 거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저는 성동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동구의 사례 중에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그것도 제가 챙겨가지고 진도가 나갔던 거예요. 그거를 겨우 하나 준공을 했는데 준공이 안 나고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실수가 개입돼 있고 이 공무원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를 밝혀내셔서 지금 일방적인 징계를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일방적인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성동구에 7천만 그게 원 하나만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7천만 원의 손해를 재정적으로 보였는데 그 공무원이 책임을 졌습니까? 징계를 당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왜? 문제인데 제가 시간이 50초밖에 안 남아서 잠시만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님 다른 후보에게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을 명확하게 정리를 못하신 이유가 그 조합장과의 유착관계 혹은 아기시당과의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능성이 허위 있기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허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징계를 명백한 안 허위 합니까? 사실입니다. 왜 징계를 안 합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왜 징계를 안 하죠? 무슨 징계를 안 합니까? 징계를 왜 못했죠? 어제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행정에 대한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취지로 어저께 계속 질문이 있었고 어제 그럼 그 부분이 계속 쟁점이 됐었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삼성역 현장에 가보지 않았냐라는 이 이야기에서 저는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거기에 지금 안전 문제들이 뭐 존재한다라고 하고 뭐 국토부에도 보고가 올라갔는데 국토부에는 그걸 진행을 시켰고 어쨌든 철근이 빠진 건 사실이고 뭐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예를 들면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후보가 가면 다들 아시겠지만은 경호도 따라붙고 기자들도 따라붙고 오히려 거기에 현장에 일을 하는데 저는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럼에도 상징성으로 방문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번에 서소문 붕괴 사고 피해자분들 장례식에
오시지 말라고 유족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원우 구청장에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가신 건 좋아요. 근데 갈 수 있죠. 오지 말라고 해도 뭐 조문은 갈 수는 있는데 가면서 기자들한테 본인들 조문 간다고 취재하는 거 일정 올리는 데다 그걸 올려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기자들이 가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일정을 올려놓고 그 밑에 가는 뭐 여기는 뭐 추모라는 장례의 자리이기 때문에 뭐 취재에 각별히 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께서 그걸 안 올리셨으면 기자들은 거기 가지도 않아요. 본인이 기자들을 거기에 우르르 몰고 가서 말로는 기자들한테 아우 장례식장이니까 조심해서 취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그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뭐 저희 후보가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셨던 자기가 거기 가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 말에 함축된 의미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쟁으로 소비되는 것은 또 막고 싶었던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 저는 이거 GTX 관련해서는 이거를 2025년 9월 말에 요거를 이제 국가철도공단에다가 이 구조물을 이제 인계를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그 누락 사건이 이제 처음 보고가 된 뒤에 3번이나 이제 공문을 또 보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것을 5월 달에 이걸 처음 이제 문제를 또 제기해가지고 이 문제가 좀 커졌던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 토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운행까지 그냥 했잖아요. 시운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GTX 철도의 개통 전에 시운행을 해본다는 것은 서울시의 사실 관할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고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파악을 했고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시운전을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좀 일리가 있다고 봐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라는 게 이게 하자가 있다, 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정례 보고 있잖아요. 그 정례 보고를 한 것을 지금 서울시는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약간 이 상대 이 사안의 좀 중대성을 조금 뭐 생각할 때 약간은 사실상 보고를 안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삼성역 뭐 GTX 관련해서는 현대건설도 본인도 인정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만 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아직 사고가 안 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니 시장이라면 시장 후보라면 이런 안전 관련된 문제를 너무 그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은 오세훈 후보도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사고 나신 분 거기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뭐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은 좀 지엽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삼성역은 안 갔는데 왜 그 서소문 그 고가차도 사고 현장은 가셨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세훈 후보가 뭐 정쟁이나 아니면은 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왜 안 갔냐는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정쟁으로 약간 좀 끌어들이고 있다. 이거는 그냥 오세훈 후보가 본인은 보고 안 받았다고 하고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없이 그냥 이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 여기에 그냥 동참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약간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처음으로 여선영 대변인께서 하신 말에 정면 반박을 하는 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철근이 누락된 거에서는 얘기하신 정례보고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례보고를 한 거가 보고를 한 게 아니라고 하면 국토부에서 보고를 왜 받습니까? 보고를 안 받으셔야죠. 그 보고를 한 게 아니라는데 본인들이 보고를 받은 걸 제대로 보고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그 공사할 때 매달 내는 거 있잖아요. 정례 보고 거기에다가 끼워넣기 했는데 그게 어떻게 끼워넣기입니까? 그 철근 정례 누락 보고 보고입니까? 안에 철근 누락이 네. 됐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그 정례 보고가 철근 누락 보고가 아니라고 하면 어떤 보고라는 거예요? 그거는 국토부에서 보고서를 안 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거는 정례 보고가 아니라 정례 보고에 넣었어도 뭔가 특별하게 다른 식으로 빼가지고 보고를 따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걸 안 한 보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앞으로 얘기했을 때 뭐 보고서 찾아냈을 때 아 이건 정례 보고였습니까? 저희는 보고를 못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국토부가 본인들이 그 정례 보고라는 것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국토부의 책임이지 어떻게 제대로 정례 보고서에 내용을 넣어서 올린 사람이 보고를 안 했다는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고인데 그냥 거기다가 종이 한 장 놓고 보고했습니다. 이게 책임이 면피가 됩니까? 면피 전혀 안 되죠. 사고가 아니고 사고죠. 이거 철근 누락 178톤이 빠졌는데 어떻게 사고가 아니 그걸 아니에요. 보고를 했다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발견을 해서 바로 보고를 한 건데요. 아니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안 했는데 아니 그러면 사고 책임이 아예 없어지나요? 사고가
철근 누락 사고죠. 자, 뭐꼭 사람이 다쳐야 사고인가요? 현대건설을 주리를 틀고 네. 주리를 틀고 국토부와 감리업체 서울시도 다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일이 터지기 전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는 맞죠. 그쵸. 근데 어째 일이 일어난 게 보고를 했고 그 보고 책임에 대해서 관리 감독 국토부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토부에서 그거 제대로 안전 검사 자기들이 안 하고 비상운행까지 임시 운행까지 시켜놓고 이제 와가지고 너네가 보고 안 했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아니 우린 보고서에 내용 써서 보냈잖아. 그쵸, 억울하죠. 근데 너희가 보고 나서 오케이 한 거 아니야? 왜 지금 우리한테 그래? 자, 우리- 상급 기관인 우리한테 내용을 보냈잖아. 우리 할 일- 이렇게 되는 제가 거죠. 서울시기 때문에 관리 감독 권한으로 따질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기는 따져볼 뿐인데 보고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건 전 잘못됐다고 자, 생각하거든요.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님이 존경하는 정원호 후보님께서 성동구청장 시절에 고향이 전남 여수이신 것 같아요. 관외 휴양시설 문제 이거 옛날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논란이 됐다고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부지 선정을 위한 구민투표 전에 전남 여수 부지를 매입하는데 협의를 위한 방문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바다 조망권을 확보하겠다고 바다 조망권 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주변 땅을 샀다고 그러네요. 서울에 구청이 25개잖아요. 현역 구청장 고향에 관외 휴양시설을 지은 건 성동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거 김재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참 요것도 참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예를 들면은 본인께서 여수가 뭐 고향 예쁜 곳이긴 하잖아요. 예쁜 곳이 하니까 아 내가 여수 살아봤더니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할 때 여기도 좀 후보로 넣자 뭐 이런 거였으면은 뭐 모르겠는데 이게 논란이 됐었던 게 그 당시에 뭐 거리가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뭐 그러니까 혹시 이게 뭐 관련된 이권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실제로 이런 것도 검증을 해야죠.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물론 정원호 후보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나라돈 빼먹는데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이런 거거든요. 어디 부지 선정하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이권 개입하고 그러니까 의혹 대상으로 충분히 올릴만 하다라고 하는데 뭔가 속 시원한 대답이 안 나와서 거듭 물어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예전에 그 손혜원이 나는데 일단은 종합하자면은 구민들의 동의 없이 이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걸 알았을까? 이걸 다 알면서도 삼선 구청장을 시켜줬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요. 저도 그 당시에 구민이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